사람이고, 뭡니까, 호세 윌리엄 터너, 윌리엄 터너라는 친구예요. 터너라는 친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바로 독일의 개간 시인인 하이니 하이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아니면 똑같은 주제, 즉 미국 노예무역에 대한 그런 폐해 현상들에 대해서 이 토마스 클락슨 같은 경우는 논문을 통해서 이 터너는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이네는 시를 통해서 바로 그 노예무역의 참상을 표현해 냈습니다. 1839년에 영국의 사회운동가 토마스 클락슨이라는 사람이 The History of Rise, 발생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Progress, 진전하는 거. 그리고 And Accomplishment, 성취한 거. Abolition, 폐지하는 거라며, 폐지. 뭘 폐지해? 아프리카 슬레이브 트레이드,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그의 어떤 처음에 시작한 거,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발전시킨 거, 그 다음에 성취한 거, 어디에? 영국의 의회에 의해서. 라는 그런 논문을 써냅니다.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죠. 많은 반향을. 그 글을 본 이 호세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이 The Slave Ship이라는 노예무역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논문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논문과 이 그림을 본 하이네가 독일의 지식인이죠. 시인이 똑같은 다스 스칼라벤스시프라는 독일어로 뭡니까? The Slave Ship이에요. 노예무역이라는 무역선, 노예선이라는 그런 시를 써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의 302페이지에 보면은, 202페이지에 보면은 그 하이네가 쓴 그 시가 있습니다. 하물슨 관리인 민헤르 반 코에크가 앉아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실에서 그는 자신의 하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무도 있고 후추도 있고 그것도 300통씩이나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다 사금도 있고 상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검은 상품이 가장 좋습니다. 검은 상품 뭘까요? 흑인이죠. 그죠? 블랙 커머디티라는 검은 상품, 흑인입니다. 나는 세네갈 강가에서 600명의 니그로를 싸구려로 사들였는데 그놈들의 몸은 단단하고 그들의 힘줄은 터져 나올 듯하고 마치 질 좋은 주물강철 같기도 합니다. 나는 그놈들을 얻기 위해 브랜디와 자질구레한 장신구와 구슬 몇 개를 줬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래입니다. 이놈들 중 단지 절반만 사라준다면 나는 800배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하루에 평균 2명 정도 죽었는데 오늘은 벌써 7명이나 죽었습니다. 남자 4명, 여자 3명 손해봤습니다. 나는 즉시 그 손해를 노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는 이 시체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놈들이 종종 속임수를 쓰거든요.
그들이 죽어 있는 신용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다로 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나는 평상시처럼 그 죽은 놈을 묻고 있는 쇠사슬을 제거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곧바로 그 시체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그러면 시체가 떨어진 바로 그곳에 넘실대는 파도 사이로 상어떼가 튀어나옵니다. 그놈들은 분명 니그로 고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마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놈들은 우리가 해안을 출발시킬 때부터 우리 배 바로 뒤로 따라 붙어 왔습니다. 이 짐승들은 시체의 냄새를 맡는 순간 최고의 식욕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놈들이 원했던 시체를 잡는 순간 아주 재미있기도 합니다. 어떤 놈은 머리를 물고 어떤 놈은 다리를 물고 또 다른 놈들은 주위의 모든 살점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먹고 나면 그놈들은 배 주위를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마치 너무 즐겁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놈들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나에게 아침을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듯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2편이, 1편과 2편이 써졌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세요. 토마스 클락슨, 바로 그 하이네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뭡니까? 잭슨 터너라는, 뭡니까?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터너가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을 조금 더 볼까? 이 쇠사슬이에요, 그죠? 쇠사슬. 이 흑인의 다리입니다. 다리를 묶었던 이런 것들. 그리고 얘들을 버리고 배는 떠나요. 이렇게. 아주 강렬한 인상파의 작품인데, 그러면서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희망의, 그죠. 아주 대단합니다. 상어들이 이 꼬리 치는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영화를 보면은 뭐 이것만큼 리얼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상당한 시라든가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우리 수업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이런 노예제도의 불합리성, 그죠? 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이유. 결국 그 노예제도 때문에 우리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미국사의 핵심을 걷는 이 남북전쟁, 그죠? 이 남북전쟁, 이 시빌워라는 것도, 결국 노예제도 때문에는 아닙니다만은 노예제도로 인해서,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 헌법에는 노예제도를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인정을 했지만은, 뭡니까? 그걸 운영해 갈 건가 안 할 건가는 주인의 입장이죠. 그죠?
주인이 결정을 하는 워싱턴은 노예가 많았습니다. 자기 부인도 워싱턴의 부인도 노예가 많았어요. 근데 워싱턴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이걸 공론화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퇴임하면서 죽으면서 유언장에 노예를 해방한다. 자기 노예를 다 해방합니다. 다 해방시켜버려요. 해방시키고 자기 부인이 살아있을 동안만 부인의 노예도 그때까지면 노예고 부인이 죽으면은 그 노예들도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돈도 주고 땅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 미국 헌법을 만들고 또 종교적 자유를 만들고 이런 사람의 가장 그 글을 썼던 제퍼슨 3대 대통령, 이 제퍼슨도 역시 노예가 한 50명 됐어요. 한 60명 됐습니다. 그런데 제퍼슨은 뭡니까? 인간은 뭡니까? 모든 것을 앞에서 신 앞에 평등하고, 그죠?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이 제퍼슨은 정작 단 한 명의 노예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제퍼슨은 뭡니까?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3편인가 어디 보면은 그 제퍼슨이 흑인 노예를 건들려서 아기를 놓는, 그 아기의 후손이 몇 년 전에 나는 제퍼슨의 자손이다 라고 DNA 검사를 해서 그게 확인이 되는 그런 일. 요즘 미투 사건 비슷하겠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단 한 명도 없애지 않았죠. 단 한 명도.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워싱턴 고향 마운트 버논이라는 을 가보면은 이렇게 워싱턴 집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같은 마당에 노예들 집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마당에. 근데 제퍼슨의 집을 가보면은 몬티첼로라는 아주 화려합니다. 집에 가보면 딱 들어가잖아요. 노예 집은 안 보여. 이 집만 오직 보여.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이렇게 지하길입니다. 지하 통로야. 지하 통로. 그리고 이렇게 삥 돌아서 한 200-300m 가야 돼. 가면은 여기 산 기슭에 흑인들이 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묘하죠? 이 제퍼슨의 집안의 백인들은 6명. 얘들은 60명. 자, 싸우면 이기죠, 흑인들이. 100번 이기겠죠. 그런데 저항을 안 해요. 저항을 안 했습니다. 거의 저항을 안 했습니다, 흑인들은. 그냥 순응해버렸어요, 순응.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 즉 합리적 무시라는 겁니다. 합리적 무시. 합리적 무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야. 내가 쉽게 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지적질이라 그러잖아요. 지적질. 내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내가 침묵함으로써 ignorance, 무시함으로써
얻는 게 더 많아. 현대인들은 그래서 침묵한대. 누가? 제임스 뷰캐넌이. 그거는 오늘날의 현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저항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응? 내가 굳이 지적질을 해서 내가 그걸 비판을 해서 얻는 효과보다 침묵하는 거야, 그냥. 응? 그냥 조용히 침묵하는 거지. 응.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겠죠. 응? 자, 예를 들어 볼까, 한번.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많은 유권자들은, 시민들은 선택합니다. 응? 이 uninformed, 알려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uninformed를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 어디에 있어서? 정치와 정부에 있어서. 정부에 관한, 왜냐하면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되는데 얻는 이익, 베네핏이, 오픈, 종종, 아웃웨이트, 훨씬 더 나아. 그게. 어쨌든, 그게 더 낫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야? 침묵하는 게 더 나은 거야. 침묵하는 게.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논산에 어떤 국회의원님이, 이게 촬영이 돼서 내가 실명 못 하겠고, 예를 들어서, 논산의 어떤 국회의원님이 다음 선거를 놓고, 자, 내가 이번에 논산에다가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그 논산의 국회의원은 힘이 세.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힘이 세다고. 예를 들자면 그래. 논산의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지랄. 이게 어떻게, 근데, 논산의 유권자들은, 침묵한다는 거야. 침묵하는 거야. 그거, 논산이 국회의원한테, 당신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떠다가,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 지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하려고 국가 예산을 다 가져오잖아.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합리적 무시.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말이야. 가만히 보세요. 우리 내에서도 마찬가지야. 친구들 간에. 예? 학교에서도, 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수없이도 일어나. 교수하고 학생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침묵했는가? 분명히 잘못됐는데. 예? 이렇게 보면 분명히 잘못됐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로 노예제도가 미국 남부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이 합리적 무시, 사람들의 심리 구조 속에서 그게 포함되어 있다. 라고 제임스 뷰캐넌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뭐 선생님 거부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없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아까 미국 대통령들을 한번 봅시다. 정당사하고 워싱턴, 애담스, 제퍼슨, 메디슨, 멀로, 그 다음에 얘 애들 존 킨시 애담스, 그죠? 그 다음에 애담스하고 그 다음에 잭슨의 그야말로 그 꼬봉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 뷰런이라는 친구 있어요. 뷰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인디언 잡는데 대장을 했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장군 출신인데 뭡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도 어제 되게 추웠잖아, 그지? 난 추운 줄도 모르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운동한다고 손이 시려 죽겠더라고. 그러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손이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3월 4일 날 짐을 하는데 진눈깨비가 내렸어. 그리고 비가 내렸어. 그런데 이 군인 정신을 발휘한다고 2시간 반 동안 연설을 한 거야. 그리고 그냥 독감이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의 부통령 했던 타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일러. 그리고 얘는 끝나버려.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포크야. 이름이 포크야, 포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냐면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 비슷해.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하면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P-I-E-R-C-E, 피어스라는 친구야. 자, 보세요. 요 두 사람은 연방파라 그랬죠. 얘는 공화파라 그랬죠. 요렇게 공화파, 그죠? 여기까지 공화파야, 공화파. 얘는 이제 여기서 분리돼가지고 국민공화파야, 국민공화파. 얘는 뭡니까? 민주당이야, 이제. 네? 소위 말해서 민주공화파인데 민주당이야, 민주당. 얘도 민주당, 그죠? 얘는 국민공화파에서 탄생한 휘거당이야. 휘거당이고, 얘는 또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야, 포크는. 테일러는 휘거당인데 상당히 그 민주당의 정책에 동조를 해. 동조를. 얘도 1년간 하다가 죽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부통령이 했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밀라드 필모어라는 일본을 개방시킨 애야. 필모어라는 이 필모어라는 친구가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또 얘는 일찍 끝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 오리지널 민주당 프랭클린 피어스가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거야. 노예제도 문제가 뭡니까? 헌법에 보장이 됐죠. 그죠? 헌법이 보장돼서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워싱턴, 제퍼슨 등등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뭐 어떤 친구는 해방 친구 어떤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13개 말고 플러스 다른 주가 추가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주들이 노예주가 될 거냐, 자유주가 될 거냐? 라는 문제는 상원과 하원에서, 의회에서의 중대한 결정권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920년에 뭘로 때 1920년에 미주리 타협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미주리 타협. 미주리주가 36도 30분을 경계로 해서 그거 이북으로는 노예제도 금지, 그거 이하로 새로 생성되는 주는 노예제도 오케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이제 타협이 됐어요. 그래서 노예제 문제가 갈등을 안 겪었습니다. 안 겪었어요. 대신에 뭡니까? 정당의 문제야. 정당. 서로 민주당이 앞서냐, 휘거당이 앞서냐, 민주당이 앞서냐, 휘거당이 앞서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1840년, 정확히는 46년에서 48년이죠. 사이에, 멕시코와 전쟁을 합니다. 멕시코하고 전쟁을 하면서 새로운 서부 땅들이 대거 미국으로 편입이 됩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뉴멕시코도 그렇고, 멕시코한테 뺏은 땅. 그죠? 텍사스도 그렇고, 또 위에 있는 이런 땅들이, 이 서부의 많은 땅들이 연방의 주로 성격돼야 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뭐가? 1820년에 미주리 타협. 이걸로 인해서 이 남쪽에는 노예주가 되는데 북쪽에는 노예주가 올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캘리포니아가 크잖아,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도 크잖아, 뉴멕시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유타주. 이런 문제들이 다 뭡니까? 노예주가 아니라 자유주로서 연방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연방에. 이걸 이제 남부 애들이 또 민주당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니네들이 자유주가 되는 조건으로 1850년 타협이라는 게 탄생하는데, 당시 헨리 클레이라는 유명한 이제 사람이 이걸 제안했는데 이런 거야. 자유주가 대신에 새로 만들어지는 자유주가 대신에 북부 지역에서 도망노예법이라는 도망노예 체포법이에요. 도망간 노예들을 체포해서 다시 남부로 보내는 법을 인정해라. 이게 이제 1850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당의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이 약간 친노예제고, 휘거당은 노예제 반대고 그랬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휘거당 내에 북부에 있는 애들은 자유주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겠죠. 근데 휘거당 내에 남부에 있는 애들은, 남부 출신들은 도망노예법이 만들어진 거에서 분노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또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북부 애들은 자유주가 된 거에 대해서 찬성해요. 좋아해요.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남부 애들, 민주당 남부 애들은 도망노예법이 이 자유주가 된 것을 분노하고 도망노예법이 된 거는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기존의 정당이었다가 중심이었다가 뭘로 바뀌었어? 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해가냐? 1850년에 50년을 기점으로 지역으로 변합니다. 자, 프랭클린 피어스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프랭클린 피어스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요만큼도 없는 애였어요. 북부 출신이고, 이제 민주당이지만 북부 출신이고, 물론 철저하게 민주당 파입니다. 민주당 파지만은 그야말로 순수에 입각하면은 대통령의 순번은 저 한 50번 밖에 안 되는 그런 애입니다. 그러니까 다크호스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애였는데 1852년, 185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노예 문제겠죠. 그죠? 근데 그 프랭클린 피어스 같은 경우는 노예 문제에 대해서 요만큼도 이야기를 안 한 친구야. 다른 애들, 뭡니까? 뷰캐넌, 또 다른 뷰캐넌이라는 친구, 또 더글라스라는 친구, 링컨하고 싸웠던 이런 애들은 노예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여를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면 민주당이 질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대통령 후보 뽑는데 48번의 선거를 합니다. 48번째 무명의 프랭클린 피어스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서 당선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피어스가 어렵사리 자기가 노예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덕택으로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런 그 위기 상황의 문제를 국가 수반으로서 정말 지역적으로 이렇게 잘 수렴을 해갔어야 되는데 100% 이 친구는 뭐예요? 남부편을 듭니다. 무조건 남부편을 들어요. 무조건. 무조건 남부편을 듭니다. 그건 어떤 현상을 가져왔느냐? 민주당 남과 북이 찢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죠? 휘거당도 마찬가지야. 휘거당도 남과 북이, 왜? 휘거당은 도망노예법을 막지 못하고 또 뭡니까? 52년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이게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남부 중심의 민주당은 민주당으로 나가요. 독립하고 민주당 북부 세력과 휘거당 애들, 그죠? 일부가 뭉쳐서 뭐가 돼? 공화당으로 탄생합니다. 공화당으로 탄생합니다. 자, 결국은 그 새롭게 형성된 민주당과 공화당은 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역의 개념입니다. 결국 지역끼리 싸웁니다. 그게 바로 뭐야? 남북전쟁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을 주장했던 그 나라는, 그 정당은 그야말로 아무런 힘을 펼치지 못해요. 남북전쟁이 패배해서. 그리고 19세기는 뭡니까? 공화당 중심이에요. 공화당 중심. 계속 공화당 대통령만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누구? 북부에 돈 있는 기업하고 짜는 거죠. 샤바샤바. 그게 바로 뭐예요? 정경유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Gilded Age, G-I-L-D-I-D, 즉 도금 시대야.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은 썩은 거야. 그런 시대. 우리 정경유착. 예를 들어서 뭐 삼성과 정부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시대로 전락하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해요. 도금 시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역사에는 입허가 없지만은 이런 그 찢어진 미국 사회, 망해버린, 그야말로 전쟁을 했으면 망했잖아. 그 망해버린 미국 사회를 치유한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링컨이 없었다면은, 역사에서 입허가 없습니다만은, 없었다면은 미국은 아마도 오늘과 같은 미국이 못 됐을 겁니다. 링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찢어졌지만은 치유가 된 그런 사회입니다. 뭔 소리 하고자 하냐면은 이런 거야. 선생님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새가 말이야 같은 날개가 있어야 돼. 요게 조금 못해도 돼. 그러나 이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는 거야. 한쪽에만 너무 강해버리면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강했어. 프랭클린 피어스가 나오면서 너무 강한 거야. 휘거당은 파괴가 돼버렸어. 대통령이 그걸 요구한 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봐봐. 이 뉴멕시코인데 이게 이제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나중에 남북전쟁에서 남부의 대통령을 했던 이 남부 미시시피 출신의 상원의원이야.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하고 친구야. 친구인데 이 친구가 추진했던 것이 뭐냐면은 대륙간 횡단철도를 남부에서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했어. 남부. 그런데 이렇게 쭉 걷다 보니까 멕시코하고 경계선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멕시코 땅이야. 그래, 요 부분을 사들여야 돼. 사들였는데 국가의 다른 땅을 살려고 하면은 뭡니까? 국회 예산이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당시 북부 일리노이 출신인 더글라스라는 이 더글라스 친구는 이 중부선 자기 땅 일리노이로 가기를 원했어요. 철도가.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겪겠죠. 갈등을 겪는데 제퍼슨 데이비스의 친구인 당시 대통령한테 이야기했겠죠. 남부선을 어떻게.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퍼슨 데이비스 편을 듭니다. 들면서 제퍼슨 데이비스의 친구 중에 한 놈이 철도업자야. 남부 철도업자인데 걔가 게서든이라는 놈이야. 게서든. 얘한테 구입을 하게 해. 구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 돈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상원에서 통과가 안 돼. 왜? 얘가 딴지를 거는 거야. 딴지를. 그러다가 얘가 이제 다음번 민주당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인데 자기 주 일리노이 주 옆에 크다란 새로운 주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캔자스, 여러분들 오즈의 마법사 캔자스하고 네브래스카라는 주입니다. 이 주가 원래는 둘 다 미주리 타협의 위에 있어. 위에. 따라서 이 두 개 주는 둘 다 뭐가 돼? 자유주가 되는 거야. 자유주가. 그런데 이 사람이 더글라스가 남부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걸 잘라서 남부는 켄터키는 노예주로 하든지 말든지 주민들이 결정하고 네브라스카는 자유주로 하고 그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제안하는 거야.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단 났겠죠. 그죠? 왜? 요 인근에 있는 다른 노예주가 모두 다 캔자스로 모여들어. 캔자스로 모여들어서 지금은 우리는 신고를 해서 뭡니까 주민등록증에 입각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죠?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와서 자기 편 찍어주면 돼. 그러니까 엉터리 다른 주에 있는 애들이 몰려든 거야. 물론 자유주의 애들도 몰려들었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유혈의 사태로 벌어집니다. 유혈의 캔사스야. 한마디로 뭡니까?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 대통령 피어스와 더글라스가 맞교환을 해요. 더글라스는 개쓰던 법 구입을 허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더글라스가 제안했던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인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야?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그 핵심적인 요인이 여기서 있는 거죠. 그 중간에는 역시 노예제도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잠깐 공부했습니다만은 삼각무역이 이때 엄청나게 유행했죠. 담배, 처음에 담배, 커피, 면화, 대구, 다랑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이 뭡니까 그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있을 거예요. 설탕 또 뭐야 가구 뭐 이런 것들이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갔다가 그죠? 아프리카에서 다시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갔다가 또 일부는 남미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그래서 당시 그 오늘날 그 무역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17세기, 18세기에 가장 중심이 됐던 무역 노선이 바로 이 삼각무역, 트라이앵귤라 트레이더라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그 상품이 아까 블랙 코모디티, 바로 검은 상품이다라는 거죠. 흑인들이 그 중간에 있는 거죠. 흑인들이.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사라졌지만은 왜 남부에 살아있느냐? 미국 남부에서. 그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면직물 공업의 발전과 연계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뭐하고 연결된다고? 미국의 뭡니까? 노예제도와 남북전쟁과 연계되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죠? 그 흑인 문제는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뭐 하기야 우리 지금 트럼프 앞에 했던 오바마 같은 경우는 완전한 뭐 흑인은 아닙니다만은 흑인의 피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미국의 위대한 선택도 보여줬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흑인의 문제, 백인의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또 장사꾼 출신의 트럼프는 그런 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걸 활용했습니다. 활용했고 또 이번에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무역 전쟁을 하면서 트럼프의 표가 많이 간 곳, 그죠? 주로 이제 그 자동차 산업들, 또 제조업이 있었던 이런 그 중소도시를에서 생산되는 그런 그 산업들을 목표로 삼아서 관세를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상대로? 트럼프를 상대로. 그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이건 단순히 지금 트럼프만 이해하면은 미국을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번에 선언했듯이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해요. 구조조정. 예. 이 구조조정이 이런 거야. GE가 중심이 되는데, 미국의 미래 산업은 첨단 산업만 가지고 간다. 였습니다. 예. 나머지는 외국으로 팔든가 문 닫든가 뭐 버리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이런 산업들, 자동차, TV, 가전제품, 옷, 뭡니까 이런 소비재 산업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없어요. 다 아시아에 싼 게 들어갔죠. 그리고 미국은 뭡니까? 아주 비싼 거 비행기 하나 팔아먹고 그걸로 퉁치는 거야. 대신에 뭐야?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미국 애들은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정작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가난하게 됐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누가? 트럼프가 담아낸 거예요. 그걸 또 시진핑이는 지금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옛날에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무시 사례는 무엇인가? 합리적 무시, 또 미투 운동의 상관성은 없는가? 기호상품인 소비가 차에서 커피로 변화한 거.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죠. 왜 차에서 영국 식민지인데 커피로 바뀌는가? 이런 것들. 또 영국 철강업이 번성한 맨체스터와 축구와의 관계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이번 영화를 보면서 책도 읽어보고 또 영화도 보고 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영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Fire and Away라는 뭐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한두 가지만 설명하면 돼요. 그거 보고 구주차에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5번 촬영했으니까 5번만 더 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